별카드가 방해 요인에 나오면 해석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별카드가 방해 요인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별카드뿐만 아니라 이제 카드를 공부하실 때에는 큰 뼈대, 상황 위주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실전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말 실전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내가 공부해야 될 거는 많지 않거든요. 하루가 공부할 게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실전을 위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나 공부량은 많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카센터 사장님, 명장처럼 부품 하나까지 다 알아야만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술과 지식은 자동차 명장에 비해서는 많지 않죠. 역시 타로도 똑같습니다. 별카드도 신화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상징부터 시작해서 공부해야 될 게 많지만 실전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큰 뼈대는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실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원론적으로 카드를 공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에 응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타로는 공부할 게 많다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별카드는 방향성에 대한 카드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방향을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강한 열망과 희망과 강한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별을 보고 드디어 방향을 찾았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또 별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방향은 설정된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한번 별카드를 정리해보면은 강한 열망이나 희망이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전의 고민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열망,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진로가 설정된 상황, 커서 연예인 될 거야, 커서 뭐 될 거야 이런 어떤 꿈이 설정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강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방향은 설정됐을지 모르나 아직 구체적으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설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전 단계인 타워 카드는 기존에 내가 쌓아올렸던 탑이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막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는 어떤 도입부에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초입부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이제 방해 요인 카드 자리에 별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법은 6카드 배열법을 쓸 거예요. 저 유튜브 영상에도 6카드 배열법에 대한 소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카드가 이제 현재 상황, 두 번째 카드가 이제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가까운 미래, 마지막 카드는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방해 요인, 그리고 이제 조언의 카드 이렇게 배열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직장에서 새로운 직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잘 적응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 상황 카드는 컵 2번의 카드가 나왔어요. 2번의 상황은 기존의 것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정의 입장에서 새로운 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마음이 있는데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는 건 뭐예요? 직무를 맡았을 때 좀 낯설게 느껴지는 마음이 또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컵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 내면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교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에 맞춰서 응용을 해보면 그 프로젝트를 전달받았다. 그 직무를 제안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받은 상황인데 나의 태도는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지고 아직 좀 적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부적인 상황의 카드는 이제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 정의도 수비학적 보면은 2번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2번의 상황이라는 거는 A와 B가
구분지어져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한 상황에서는 A와 B가 나누어진 상황을 보여줬지만 메이저한 상황에서는 A와 B를 나누는 기준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정의 카드는 주관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저울을 들고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즉 주관적인 기준을 말할 수 있는 게 정의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외부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외부적인 상황이 주관적인 기준이 강한 상황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직무,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위 평가자, 이 조직장의 모습, 그 상황을 말할 수 있어요. 호락호락한 그런 인물은 아니죠. 내담자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거를 1인칭으로 본다면 뭐예요? 내담자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직무 안에서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의 주관적인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외부적으로 본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1인칭으로 본다면 내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까운 미래는 완대 3번이에요. 3번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에 옮긴 상황이죠. 그래서 카드 이미지를 보더라도 인물이 자신이 무역선을 떠나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고 진행되는 상황이죠. 진행을 시키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죽음 카드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환경적인 큰 변화, 어떤 사건, 내가 구축한 기존의 질서를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 상황, 결과를 말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의 결과를 받아놓고 보니 기존에 구축했었던 그 일의 모습, 내가 만들어놨었던 그 일의 진행이 크게 변화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방해윤의 카드를 보면은 별 카드는 방향성,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 강한 열망이나 희망이나 방향은 설정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즉 내담자한테 팀장, 그 조직장이 그냥 그 새로운 직무를 맡겨놓고 그냥 해.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이게 내 일이 맞나? 좀 낯선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대략적으로 일의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가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내가 그동안 쌓아올렸고 진행시켰던 일들을 갈아엎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별카드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원래 진행했었던 일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방법이 좀 미흡한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강한 열망을 느낀다는 거는 그 직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막상 결과를 얻고 또 평가를 받는 그 결과적인 상황이 갔을 때는 내가 구축했었던 그 과정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언의 카드는 뭐예요? 똑같은 3번의 카드인데 여기는 일의 진행, 실행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감정의 소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해도 된다는 거죠. 막바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너무 일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주변 사람들, 동료나 뭐 주변의 관계자들과의 어떤 관계,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일인데 내가 너무나 일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를 맞이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예상과는 달랐네,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카드 설명도 하고 직역도 하고 의역도 해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만약 이게 실전 상담이면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게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무에 대한 열의, 잘하고 싶다는 그 열의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구체적인 실행, 적용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결과물을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강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결과물을 받고 또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면은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가기보다는 그 관계자, 그 동료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고충을 겪지 않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여기에 추가적인 첨언을 한다면 뭐 조직장의 특성도 언급할 수 있고 또 내담자한테 너무 과중한 지금 책임이 부여된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해 가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